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예, 예. 제가 아침에도 듣고 지금도 쭉 듣다 보니까 네. 가끔씩 저는 사는 데가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예. 예, 거기 살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근데 좌파는 아니고 우파라는 말보다는 정파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정파, 올바른 파. 네네네.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세월호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얼추 한 10년 됐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는 여기 살면서 네. 좌우라는 개념이 사실상 없었어요. 그냥 여당, 야당 이 정도만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커밍아웃, 좌파들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깨닫기 저는 이제 마음을 놓았죠.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니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나 빼고는 전부 다 말하자면 이념적 좌파예요. 그래서 만나면 말다툼하고 싸우면서 10년 됐는데 딱 3명을 전향을 시켰어요. 3명. 10년에 3명이요. 안 돼요. 아, 10년 걸렸다. 3명 전향시키는데. 예. 안 돼요. 안 되고. 아니, 근데 예. 도대체 그 도시는 태어날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세뇌를 받는 거예요. 뭐, 왜 본인들의 생각이 갈리지 않고 그걸로 통일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좌파의 그 제대로 알고 네. 이제 소위 임종석 동무나 네. 이런 사람들 같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배워서 좌파를 하면 이해를 해요. 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주류 언론이라고는 전부 다 좌경화된 그것만 듣고 또 학교에서는 전교조에서 배우고 아, 학교에서는 또? 그죠? 전부 다 교과서가 다 잘못됐잖아요. 이승만 자체가 나오질 않고 예,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전교조 그런 걸 배우고 보고 태어나서 보고 듣는 것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좀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만약 공산주의 이론이라도 알고 하면은 말 상대라도 되는데 그냥 말하자면 노비가 공산주의의 노비 좀비가 돼버린 거죠. 너도 좌파 나도 좌파 다 주변이 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왕따가 되니까 그냥 근데 이건 진짜 문제다. 왜냐면 학생 시절에는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그냥 정답이 예. 돼버리거든.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전교조 막 예. 이런 선생님한테 교육받아 버리면은 그러죠. 예. 근데 학교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조계도 그렇게 오염됐고요. 정치계도 지금 소위 말하자면 우리가 말을 좌우라고 하는데 정확히 구별하자고 보면은 그 옛날에 우리나라는 정체가 자유민주공화국이거든요. 헌법에. 네네. 근데 자유는 당연하니까 빼서 그냥 민주공화국이에요. 예. 그러면 자유헌정 질서 내에서 민주와 공화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공화당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는 자유당이 있었다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야당이 장면이라든가 윤보선 씨가 민주당 또는 신민당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것은 전부 다 자유헌정 질서를 존중하는 내에서의 갈래지. 그렇죠. 예. 김대중 때부터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이 됐어요. 인민민주,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우면 민주주의의 종류에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어요. 네네네. 지금 민주당은 분명히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인민민주주의는 공산당이라고, 이게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도 오전에 들으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갖고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막스가 처음 만들 때 사회주의를 만들었어요. 네. 소셜리즘. 거기서 사회주의 가지고 공산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수준 낮은 노동자 농민들이 못 따라오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과학적 사회주의를 주창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조직적인 사회주의를 하자.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예. 이게 사회주의보다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극단적으로 간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바탕은 같아요. 그죠. 예. 네, 같은데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이 있는데 민주당을 좌파라고 하는데 걔들은 자유 헌정 질서 내에서의 좌지 그죠. 그걸 벗어난 좌는 공산주의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걸 구별을 못하고 그냥 그 법을 어디서부터 무너졌냐면 김대중 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그 전에 그 신민당, 민주당 그 당수였던 이철승 씨라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못 하실지 연배가 아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이철승 씨라고 그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 위에 신민당 총재를 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전주 사람인데 그 고대 총학생회장하고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때
그때는 신민당이 전부 다 이게 공화당이나 신민당이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반대를 했거든요. 반공주의자였어요, 다 우리나라가. 근데 김대중, 김영삼 들어오면서부터 이 나라가 인민민주로 이게 말은 민주당인데 네네네. 실제는 인민민주당이에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러면 우파 공화당 그다음에 전두환 때 그 전두환 대통령 때 민정당 텐데 그 정체성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름을 정체성이 다 잃어버렸어요. 우파는 새누리, 한나라, 국힘 이번 개소리 무슨 이런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화당이든 네. 자유민주당이든 뭐가 들어가야지 정체성을 다 던져버리고 새누리, 한나라에 무슨 거기에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민주당은 최초에 이승만 때 한민당이 뿌리예요. 민주당의 뿌리는 이 뭐냐면 고려대 세운 인촌 김성수 선생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네네. 그게 한민당이거든요. 그건 철저한 우파예요. 왜 전라도가 그때는 토지도 많고 잘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네. 공산주의가 필요 없었어요. 오히려 대구가 그 당시에 네. 그 한국의 모스크바라고 불렸어요. 해방됐을 때. 왜 그거는 못 살으니까 경상도가 산악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46년에 대구에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국동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경상도가 공산주의가 많았고 전라도는 우파가 많았어요. 토지 지킬 게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재산이 지킬 게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경상도는 산악지대고 못 살고 왜냐면 전라도로 머슴살이 왔어요. 봄에 머슴 끝나고 겨울에 세경 받아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쪽에 공산주의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대구 폭동이 공산 폭동이 46년에 그 일어나고 그걸 때려잡은 것이 우리가 야인시다는 김두한이가 그 아까 탈북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을 그 당시에 서북 청년단이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김일성이 들어왔고 토지를 다 뺏어버리니까 토지 뺏기고 부모들은 남아있고 젊은이들이 다 넘어왔어요. 남한으로. 그래갖고 그 공산주의에서 그냥 이를 갈고 우리가 모여서 흑쟁이 때려 죽이자. 817. 그 집단이 이제 서울의 서북 쪽이라서 서북 청년단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그것을 김두한이 서북 청년단 3,000명을 끌고 네네네. 가서 대곡동을 진압을 했거든요. 그때 미 군정 때니까 우리가 경찰력도 없고 군인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도 없고 경찰력도 없고 미 군정인데 미군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우파들이 모여가지고 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래서 김좌진 장군이 공산주의자한테 피격당하고 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김두한이가 철저히 반공주의자였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탈북민 그때는 서북 청년단을 이끌고 대곡동을 진압을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전라도가 맞으면 완전히 우파였고 오히려 경상도가 좌파였어요. 그런데 김대중이가 등장하면서부터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여기 선거를 하게 되면 여기 박정희 대통령 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잘 살으니까. 근데 김대중이 등장하면서부터 지역 갈등이 유발이 되고 지역 갈등에다가 이제 인민민주라는 개념을 이제 이식을 시킨 거예요. 서서히. 그때 박 대통령이 계실 때 예. 그 국민들이 좀 그게 많았나요? 좀 거부감이 많았어요? 아니면 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있는 분들도 없었다라는 거네요. 전혀 그때는 다들 배고픈 우리 시절에는 보릿고개가 있었고 네. 그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아니 근데 지금의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는 예. 거의 악마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 이 공산주의자 그런 사람들이 예. 교육을 장악을 한 거예요. 전교조를 통해서. 그래서 교과서를 다 바꿔버렸죠. 이승만 대통령이 나오질 않아요. 박정희도 이름 하나 딸랑 나오고 그냥 경제 발전했다고 딱 퉁쳐버리고 독재자로 매도시켜버리고요. 뭐 전두환 대통령은 악마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교과서 자체가 교육이 애들이 전혀 전국적으로 교과서 전부 다 왜곡된 교과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5.18 특별법은 그러죠. 야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법안이라 이거 빨리 폐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저는 5.18 때 광주에서 교육받고 있었고요. 12.6 때는 서울에서 이제 대학 다니고 있었고요. 예예예. 근데 11.6, 12.12는 서울에서 그 현장을 봤어요. 예예예.
제 지인들도 이게 정승화 장군 조카도 있었고 네. 그 현장을 다 목격을 했어요. 가까이서. 그 이해관계도 있었고 네. 그 광주 사태 때는 광주에서 실제 거기서 그런 그 일어나는 현상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그 역사 현장에서 다 있으면서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하다 보니까 이 아까 우리나라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 네.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해방됐을 때고 거의 비슷해요. 해방됐을 때 그때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냈거든요. 네. 수차에 걸쳐 했어요. 과연 이 나라를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미 군정은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네네네. 그냥 일본 무장해제하려고 들어와가지고 이따가 대충 하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네. 이게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76%가 그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시에? 예, 무지하니까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일본 유학 가거나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 이론을 배워온 거예요. 그 당시 전 세계가. 일본 유학 갔던 홍남파 작가 유명한 음악가 있잖아요. 네. 다 공산주의 이론을 다 배운 사람들 일본 유학 갔다 오면은. 이게 새로운 요새 뭐 인공지능 챗 GPT 하면은 막 다들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의 와세다닥이라든가 이런 데 갔다 오면은 다 공산주의가 오염되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층을 형성을 하고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하나의 자기가 그 지식에 하는 그 척도로 네네네. 그런 시절이었다 보니까 우매한 우리 그 백성들이 그때는 국민도 아니었죠. 백성이죠. 네네네. 무지한 사람들이 대학 나온 사람이 뭔 말하니까 그것이 정서적으로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미 군정에서 한 3, 4회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과연 어떤 나라를 세우고 떠날 것인가.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0, 80%가 그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원했다고요.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몇 사람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조선 옛날 왕 있는 조선으로 가기를 회귀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은 좀 뭐 알고 뭐 주워 들은 사람들은 다 공산주의 이게요.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은 이승만 누가 그때 미국 가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왕조를 거쳐갖고 백성으로 무미한 백성으로 살다가 일제 거치면서 물질적인 근대화를 거쳤지만은 의식은 일본도 자유민주주의는 아니었거든요. 군국주의로 갔었고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이 그 시대 때 같다. 비슷하죠. 지금은 사람들이 인민민주고 이제 민주당을 그냥 미국의 민주당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건 공산당이에요. 인민민주당이고 현재 지금 당명이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네. 그 혹시 당명이 왜 더불어가 붙은지 혹시 아세요? 혹시? 더불어 잘 살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김일성 회고록이 있어요. 네. 세기와 더불어예요. 그렇습니까? 김일성 회고록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회고록 자체가 더불어다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 세기와 더불어. 그러니까 엄청난 한 시대의 영웅이다 그 말이죠. 그 책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예요. 그래서 더불어 민주당을 따온 거예요. 이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북한 김일성 찬양주의 정당이거든요. 이름 자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게 더불어 인민민주당이에요. 인민자는 가로 열고 닫고 뺀 거죠. 이게 용어로 미국 민주당은 전혀 다른 인민민주주의라니까요. 더불어 인민민주당. 근데 전두환 회고록은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에서 전두환 회고록이 판매 금지가 되고 김일성 회고록은 자유롭게 판매가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미친 나라 아닌가요? 그러죠. 우리나라에 김일성 회고록이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나요? 그냥 다 보편화돼 서점에 다 판다니까요. 그 책 제목이 세기와 더불어예요. 그래서 우파에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언론 출판 자유가 있으니까 금지할 수가 전두환 대통령은 금지가 됐고 그렇죠. 그것은 저쪽 광주 조비오 신부라고 그 공산주의자가 전두환이 대통령이 자서전에 허위 사실을 했다고 가지고 판매 금지가 되고 지금 3권 나온 중에서 1권이 첫 번째 권이 판매 금지가 그건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어를 쓸 때 진보 보수라는 말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는 내에서 약간 그 공화주의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국가 발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공화주의거든요. 미국이 그게 공화당이에요. 그다음에 그 국가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게 미국의 민주당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거든요. 네네네. 자유 민주주의 범위 내에서의 진보와 보수가 있는 거지 그 틀을 벗어난 인민민주의로 말하자면은 그 피플스 데모크라시가 중국의 공산당이 인민민주가 피플스 데모크라시거든요. 네네네. 그건 이미 공산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좌는 그 틀을 넘어선 이미 공산당 글로 가죠. 그러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우리 해방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좌우가 왔다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헌정질서가 돼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난 사람들은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방공법을 해서 처벌 대상이지.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예. 왜 사회주의 체제를 해버리면은 좋든 싫든 자유민주주의를 따라야지. 그게 아니면 간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선을 영역을 확대시키고 국민을 용어로 속이고 헷갈리게 한 게 김대중 때부터 벌어진 거라고요. 이게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민주주의가 뭔지, 인민민주주의가 뭔지, 자유민주주의, 그냥 민주주의는 같은 민주주의 전혀 달라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2030이 탄핵 지금 찬성 막 시위 난리가 나 있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예. 이 애들이 진짜 저는 알고 한다라고 생각하지가 않거든요. 일부는 돈 받고 오고, 일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고, 일부는 자기 불만을 토로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아까 평등 하는데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는 지금 생긴 지가 80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우리는 반만 년, 조선을 자유 대한민국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배운 사람들도. 우리는 조선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지만 이 땅에 있는 조상이지만 전혀 다른 나라를 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의식은 조선에 가 있어요. 뭐 여성 차별은 건 조선에 있었지. 자유 대한민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그 조선 학생들을 남녀를 모았고 남녀 공학을 최초로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최초예요. 미국에서 이승만을 위험하다고 써요. 남녀 공학은 미국에서도 위험하다. 남녀 공학은 너무 빠르다. 네. 이승만 대통령 야 뭔 소리냐. 여자도 배워야 된다. 노비도 배워야 되고 뭔 차별이 있냐. 그래서 미국에서도 아주 위험스럽게 너무 빠르다. 이승만 보고. 그래서 이 양반이 와서 남녀 전체 교육 같이 시키고 그 평등 보통선거를 다 시켰잖아요. 네네네. 프랑스보다 빠르고 스위스보다 빨라요. 우리나라가요. 여자한테 선거권 준 게요. 맞아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라니까요. 예. 이승만 진짜 자유주의자고 평등주의자 이승만이에요. 유럽보다도 빨랐다고요. 미국에서도 위험할 정도로. 근데 그런 그 자유를 공짜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통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해방돼서 자유가 온 게 아니에요. 해방돼갖고 자유가 온 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35년 동안 망명생활하면서 내가 나라를 세우면은 미국 같은 나라를 세운다고 작심을 하고 와서 이 나라를 이 공산주의하고 싸워서 세운 거예요. 공산주의적으로 더 어떻게 보면 지켜낸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죠? 그렇죠. 혼자 와서 지켰어요. 예. 아까 같이 말하면 이 전라도에 고려대를 세운 인촌 김성수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친일파로 몰려 있는데 네. 그 사람은 일본과 여기서 같이 더불어 살면서 교육을 시켜갖고 조선의 사람들을 의식을 깨워야겠다. 그래야 독립한다고 가지고 고려대 세우고 동아일보 만든 게 김성수 선생이에요. 그 부총리 이승만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어요. 네네네. 그런 사람을 갖다가 친일파로 몰아붙이고 이 공산주의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든 사람을 전부 다 친일파로 다 몰아붙였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친일파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승만 독립운동이랑 대통령은 이렇게. 미국에서 예. 그 한일에 미친 미치광이라고 미국에서 그런 평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사람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서로 예.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서 친일파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아는 놈이 누가 있어요 지금요. 저도 그러니까요. 책을 공부를 해서 알았지 우리 부모 세대나 일부 알았지 지금 어린애들이 누가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이승만은 일본 오면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일본 때문에 미국과 35년 동안 망명했는데 일본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이게 폭력적인 독립운동가들이 테러하고 뭐하고 이런 거 이거는 안 된다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 말했다가 친일파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승만은 그 당시에 어. 해방됐을 때 이 나라가 친일 청산하고 반공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어요. 미래 지향적에서 이 나라를 앞으로 자유민주로 가려면은 공산주의를 막아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반공에 치중을 했고 친일은 이미 과거 일이었단 말이에요. 천천히 해도 돼요. 나라를 제대로 세운 다음에. 네네네. 근데 공산주의자는 그게 아니고 이 나라를 공산화 시킬
하다 보니까 반공을 없애고 친일청산을 먼저 하자고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으로서 친일청산은 지나간 거잖아요, 이미. 네네네. 지나간 거 갖고 우리가 거기에 시간 낭비할 수가 없고 당장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은데 반공을 하자. 그래서 반공으로 가다 보니까 치안유 지역에서 일제 때 경찰 했던 사람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경찰로 일부 쓴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네네네. 그걸 가지고 이승만을 친이라고 몰아대고, 그래서 1년 있다가 6.25 터져가지고 이 나라가 완전히 아작이 나가지고 그걸 간신히 지켜냈잖아요. 미국이 도와줘가지고. 그죠. 이 나라는 그냥 원자폭탄 떨어져갖고 해방돼서 그냥 자유가 온 게 아니고 이승만이라고는 정말 지구의 영웅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 당시에. 그 이승만이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이었거든요. 네네네. 트루만 대통령이 고등학교 나왔어요. 이승만은 하버드 석사 프레스한 박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트루만이 이승만에서 열등의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국적도 없는 놈이 와서 박사 갖고 있고. 예.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출신이죠, 거의. 그렇죠. 자기는 미국 원 주류 사회인데 저는 고등학교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한테 상당히, 이게 이승만 당대 세계의 석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승만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 누구도. 아이젠하워도 이승만한테는 꼼짝을 못했어요. 장개석이도 이승만을 못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고는 정말 거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지만은 예. 당대 철학자라든가 정치적으로 전 세계 어마어마한 석학이었다고 이승만이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게 너무 지금 안 좋게 돼 있어요, 이미지가.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왜 그러냐면 공산화를 시키는데 가장 장애물이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어요, 이 나라가요. 그래서 이승만이 천천지 원수가 된 거죠. 이승만이 없으면 남북한 전부 다 똑같이 공산화가 됐다고요. 네. 미국도 그걸 인정하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떠나려고 했는데 이승만이 끝까지 미국과 싸워가면서 이 나라의 자유민주를 지켜냈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다음에 박 대통령이 들어서 가지고 박정희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또 공산화가 또 됐다고요. 근데 박정희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오면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잘 살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원수가 된 거예요, 또. 그래갖고 광주 사태 벌어져가지고 또 공산화 기회가 또 왔어요. 네. 근데 그걸 지켜낸 게 전두환이에요. 김영삼은 경상도 헐갱이, 김대중은 전라도 헐갱이 맞아요. 홍준표끼도 김영삼 키즈거든요. 거기도 친중 좌파라고요. 지금 국힘에도 좌파들이 드글드글해요. 오전에 들어보니까 국힘에는 좌파가, 국힘에 나경원, 말하면 그 저쪽 원희룡 등 전부 다 친중으로 다 매수되거나 오염된 사람들이 국힘에 들어가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외롭다고요. 이게 외로워요. 주변에 국힘에도 드글드글 친중. 저도 친북. 이상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도대체 민주당처럼 국회는 통일이 안 되냐. 얘들은 정체성이 없고 전부 다 중국이 옆에 있는 우리나라를 그냥 두개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노른자의 땅인데 우리나라가 이 땅을 중국놈들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저도 2년간 중국에서 이제 파견 나가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네. 걔들은 일상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하냐면, 계엄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놈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놈에서 계엄을 경험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계엄을 4번 경험을 했어요. 네. 삼성 계엄, 네. 그 다음에 유신 계엄, 네. 11.6, 네. 5.18, 이번에는 이제 원포인트 계엄인데요. 네. 이게요. 중국은 연중 매일이 일상이 계엄이에요. 아, 그런가요? 일상이 계엄. 거기서 지하철 타려면은 무장경찰이 2명이 총 들고 지켜요. 지하철 창구마다요. 네. 이게 갖고 가방이 있으면 전부 다 뒤지고 따라오라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일상이 계엄이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걸 불만하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이제 거기 익숙하니까.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들 한 번씩 오면은 이제 불안해요. 군인이 지하철 내려가면 다 총 들고 입구마다 다 서 있어요. 2명씩. 일상이 계엄이다고. 일상이 계엄. 근데 우리는 45년 만에 네네. 원포인트 계엄했는데 통행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네, 그죠. 하고 나니까 했었다 하는데 뭐가 군인들이 군인이 총 안 들고 다니는 게 군인인가요? 예비군도 아니고 민방위죠. 아니 군인이 총 들고 다니는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네.
본인은 무장으로 무력을 필요한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군인이 총 들었다고서 야 계엄했다 미쳤다 이런 정말 무식한 천박한 국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형님 나라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진짜 지난번에 했던 얘기지만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여기 잘 살아보겠다고 다 뛰어내려고 하는데 여기 절벽이거든. 예. 근데 이걸 뛰어내려면 다 같이 묶여 있어서 다 같이 떨어지니까 우리도 살겠다고 지금 보수 입장에서 이거 줄을 지금 허리에 감고 얘들을 잡고선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 얘는 다 그냥 절벽 뛰어내려라 천국 온다 이러면서 뛰어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형님 말씀 들으면 옛날에 예. 전두환 정권 뭐 박정희 정권 이승만 정권부터 해서 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을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지들을 살리는지도 모르고 지금 폭동 일으키고 뭐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상 민주당 새끼들도 툭하면 국민을 팔잖아요. 네. 국민팔이요. 그런 말을 쓰면 입을 찢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지금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같은 국민이 아니에요. 헌정 질서를 자유민주를 신봉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국민이고 그잖아요. 네. 그다음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인민으로 봐요. 인민은 보호 대상도 아니고 이미 적이단 말이에요. 적.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그게 인민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아마 대통령 입에서 더럽게 공산주의 말을 못 쓰니까 반국가 세력으로 했지만은 그게 공산주의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미국 좌파는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네. 하지만 우리나라 좌파는 공산주의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좌파가 진짜 변질이 돼 있다고. 이게 공산주의라니까요. 국가 성장을 위해서 이게 뭐 그런 게 없고 예. 국민들을 위한 복지 이런 게 또 아니고 법안들만 봐도 다 국가 혼란을 일으키는 법안들이고 사회주의 초석을 다지는 제도들만 정책들만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같은 국민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국민이고 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네네네. 그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인민이거든요. 근데 북한으로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중에 국가보안법이라든가 반공법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그 아파 척결법을 제정을 해서 네. 이 사람들 격리시켜야지 국민하고 인민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좀 도려내가지고 좀 북한으로 보내든지 중국으로 보내든지 좀 네. 해야 되는데 막 그냥 그렇게 하면 갈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반반이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국민 한 35, 인민 30. 그다음에 개, 돼지, 우렁사리가 중도라고 한 것이 개, 돼지, 우렁사리죠. 정체성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예. 뭐냐면 웃기는 것들이 개돼지죠. 자기들은 말이 좋아서 중도지 나는 무지하다는 놈들. 그러니까 무책임. 인민보다는 낫죠. 무책임. 네, 인민보다는 낫지만은 정체성도 없고 교육도 안 돼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것들이 중도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저쪽을 지지하고 이게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차라리 임종석이 같이 공산주의를 제대로 공부를 한 놈이 공산주의 한다고 하면 저는 쌈이라도 하겠어요. 근데 오염돼가 좀비같이 예. 이게 노비같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 전라인민공화국이라고 저는 가끔 이제 친구들 오면 농담으로 거기 가려면 여권 갖고 가야 되냐 물어요. 그래서 내 말하고 그냥 와 그러는데 우리는 같은 나라에서 지금 같은 국민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별을 해서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인민들 네. 이게 인민들까지만 그 정치 세력 주류 정치인과 법 쪽에 있는 또는 사회 영향 인플루언서들을 갖다가 그 공산주의를 척결하자. 그게 반국가 세력을 제거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놈들을 찾아내야 되면 이제 범죄를 찾아야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트리거가 부정선거거든요. 그죠. 걔들이 통합적으로 20년간 부정선거를 해왔어요. 저는 이제 그 대학 때 통계를 전공했는데 네네네. 그 10,000명 이상이 투표를 하면 사전선거고 그 당일선거가 1% 미만으로 나와야 돼요. 차이가. 통계는 전 세계 공통 이론, 그 공리라고 그래요. 증명이 필요 없는 거. 네? 그잖아요. 우리가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진다. 사람이 남은 죽는다.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공리라고 그러거든요. 공리. 네. 통계에서도 10,000명 이상이 모집단을 가지고 똑같은 걸 해갖고 며칠 있다 투표를 하든 1년 있다 하든 차이가 1% 이내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1,000만이 했잖아요. 네. 사전선거를. 네. 그러면 0.1 이내로 차이가 당일선거와 사전선거 차이가 나와야 된다고요. 실제는 22% 이상 벌어졌어요.
그건 100% 그건 고등학교 통계 통과만 배워도 그 100% 부정선거예요. 뭐 조사 서버 안 틀어도 부정선거는 확실해요. 그걸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한때 오해를 했어요. 저놈도 공범인가? 저 혼자 생각해요.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말 안 하면 저놈도 같은 공범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계엄을 하면서 목적이 부정선거와 그 반국가 구국 간첩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공산당을 척결하고자 한 게 계엄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근데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방법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전 세계의 자유 서방과 특히 미국에다가 이 나라 실정을 정확히 알려야 되겠다. 근데 대통령이 그냥 어떤 사람은 계엄 말고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대통령이 담화하면 그걸 누가 들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가 민노총 산하에 전교조와 언론노조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민노총 공산당 밑에 전교조 공산당과 언론노조 공산당 있는데 걔들이 윤석열 대통령 말을 실어 죽었냐고요. 트럼프도 그게 안 되니까 트위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동시에 파괴력이 임팩트 있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계엄이었다. 계엄이었다. 네, 그건 확실하고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봐요. 목적은 충분히 달성을 했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자기 모든 걸 걸고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국민들이 조금씩 그나마 그걸 이해하게 되고 돌아서고 하는데 문제는 그 위에 있는 이 국힘에 있는 그 친중 간첩 같은 새끼들이 많아요. 이 국힘하고 민주당 새끼들이 전부 다 친중 의원 연맹이 있어요. 네네네네. 새끼들 중국 갔다 오면 다 포섭돼 버려요. 돈 받아 처먹고. 저도 정동영이도 개인적으로 잘 알아요. 뭐 나이 차이도 몇 되지도 않고 또 같은 학교 나오고 해서 식사도 오고 다 받아면 속도말로 빨갱이들이에요. 받아 처먹고 국힘이든 저쪽 인민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국힘도 이 재선 이상 있는 놈은 전부 다 중국 한중 의원연맹 갔다 오면 돈 받아 처먹고 사업받고 로비 당하고 그러니까 정보 빼갖고 중국에 다 주는 거예요. 중놈들 와갖고 우리나라에 유학비자 쉽게 해주고 대학에 막 중국 학생들 왕창 오게 되고 의료보험 혜택 주고 로비 전부 다 친중 간첩질은 그런 새끼들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정부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것들을 때려잡지 않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이게 마지막 기회다. 바이든 같은 병신 같은 놈 있을 때는 안 되니까 트럼프 됐을 때 한번 공조해서 한번 같이 해보자. 왜 트럼프도 부정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엄은 정말 저는 성공하리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신의 한 수로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진짜 지금이 마지막 기회. 그래서 저는 가장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게 완전 뭐 본인 깨어 있는 것처럼 우파 뭐 다 쓰레기들, 좌파 쓰레기들, 저는 그래서 뭐 중도고 뭐 이거는 진짜 아니죠. 예, 일단 우리는 나중에 국민들이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어요. 국민들이 원하면. 앞으로 좌파는 네? 인민이라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나라는 어쨌든 처음에 건국정신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탄생이 됐고 그걸 네. 지켜왔단 말. 근데 지금 이미 그 수뇌부들은 거의 다 잠식을 당했어요. 이게. 그 지난번 서울시 교육감 혹시 아시죠? 어떤 건가요? 조희연이라고. 아니요. 저는 이제 정치 그냥 병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도 완전 공무원 좌파 교육감 하다가 이제 그게 끝났는데. 교육감인데 좌파, 공산 좌파예요? 거의 다예요. 우리나라에 일부 빼고는. 그 14개 시도에서 두세 군데 빼고 전부 다 공산 좌파 애들이 전부 다 교육감을 하고 자빠졌어요. 이 나라가. 왜 자꾸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임명이 되는 거죠? 아니 선거로 뽑죠. 교육감을. 선출직이에요. 걔들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된다라는 거네요? 그죠. 전부 다. 지금 정치고 똑같아요. 근데 교육감은 정치색은 정당은 없다고 하지만은 그 소방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저는 그래서 지금 그 이주호 장관이 도대체 뭐하고 자빠졌는지 네. 그걸 이명박 때도 교육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면 이 나라 교육이 잘못된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교과서부터 잘못돼 있고 진짜 근현대사가 완전히 왜곡돼 있어요. 교과서 자체가. 이게 북한 교과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북한 교과서하고 우리나라 교과서가. 네. 그걸 알면서도 직무유기라고 자빠졌다고요. 저런 새끼들이. 그래서 저는 우파로 안 봐요. 그런 것들은. 우파 무늬를 쓴 속에는 전부 다 정말 못된 놈들이죠. 아니 근데 형님 그
좀 다른 얘기인데요. 예. 전교조 민노총 이런 데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민노총 뭐 노조한다 뭐 치겠는데 예. 도대체 왜 북한 관련 활동은 어떤 세력의 큰 스폰이 들어오는 건가? 이거 왜 이런 그렇죠. 활동하는 겁니까? 왜 간첩 활동을 왜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세대에 보면 소위 요즘은 스카이 있잖아요. 스카이. 네네네. 서울 연고대요. 네. 그 상대, 법대, 정치 외교 하면 전부 다 동아리로 공산주의 활동을 다 했어요. 우리 세대가. 그걸 배워야 개념 있는 학생으로 인정을 받았다고요. 요새 개념 연예인 같이. 네네.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대 나오면 전부 다 빨갱이였어요. 서울대 거기서 나와서 서울연고대 2대. 와. 한명숙 2대 나왔잖아요. 예. 예. 서울연고대 나오면 처음에 정동영이 등등 전부 다 나오는데 동아리로 해서 마르크스 이론을 배우지 않으면 개념 없는 학생이 됐다고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 박정희 군부 독재에 맞서야 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했다고요. 추미애라든가 이런 사람 전부 다. 이게. 그래서 전대협이라고 임종석이가 한병도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 전국 대학생 연합회 갖고 학생회가 전부 다 공산화로 오염이 됐고 그걸 정치인들이나 북에서 스폰을 해준 거죠. 그 운동권이라는 게 그럼 거의 공산화 그런 운동. 공산주의죠. 말은 민주화 한다고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육받기로는 이 운동권의 사람들이 독재로부터 핍박받아가지고 그렇죠. 피와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렇죠. 싸워왔고 그 결과 민주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아니죠. 지켜냈다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잖아. 그것을 명분 아까 있잖아요. 이게 인민민주인데 예, 인민민주는 공산주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을 빼고 민주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속은 거예요. 민주화로 착각을 한 거거든요.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저항해가지고 우리는 민주화를 하자고 하는데 그 민주화가 진짜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화를 하자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주도한 것이 지금 인민민주당, 더불어 인민민주당이죠. 거기에 세뇌돼 갖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인민들, 그다음에 언론은 민노총 밑으라고 인민 언론 노조가 된 거죠. 전부 다. 제일 앞장선 게 MBC 몇 개 있지만은 KBS도 거의 뭐냐면 북조선 노동당 통신하고 거의 다르지 않아요. 이게 줄이 올려는 전부 다 공산당 선전 매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튜브 외에는 진실을 알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교과서도 오염돼 있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네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부호의 결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역시 그 결단을 안 내리는 게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래서 내린 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존경을 한다니까요. 이게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끝났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끝나지도 못해. 미국이 손을 놔야 최종적으로는 끝나거든요. 네네네. 미국의 뭐냐면 자유연대에서 일본 오고 한국이 없어지게 되면 중국과 싸우는데 뭐냐면 교두보가 없어져요. 미국이 네네. 우리나라를 좌경화 되도록 최종적으로 놓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놓으면 우리나라는 공산화 돼버려요. 이게. 근데 우리가 스스로 공산화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미국이 그냥 좌시어지는 그 마지막 희망이 저는 미국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깨어있는 이 자유 국민 그게 이 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만약에 지금 이재명이 돼서 완전 반미 때려버리면서 친중 가버리면 미국에서 진짜 자칫 잘못하면 주한미군 다 빼버리고 손절 쳐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이제 너무 것이 근데 미국이 이제 놓지는 않을 거예요. 않고 아마 쉽게는 안 놓겠죠? 놓고 아마 우리나라의 그 전쟁이 왜 그러냐면 그 고종 말기에 우리가 청일전쟁, 러일전쟁 겪었잖아요. 네. 교과서에. 예, 조선이 그때 미국 역할을 했던 게 그 당시에 영국이었어요. 예, 중국 역할은 그때 러시아였다고요. 소련. 예, 조선이 러시아로 붙으면 안 돼요. 영국 입장에서. 예. 근데 계속 고종과 민비가 로마노프 그쪽 따르고 붙어갖고 조러 미작을 하니까 일본을 시켜갖고 민비를 죽인 거예요. 네.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일본이 죽인 게 아니라니까요. 배후 세력인 영국이 조종해 죽였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일본을 시켜갖고 러일 전쟁이 실제는 영러 전쟁이에요. 일본이 대리 전쟁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조선이 방향을 잡고 일본하고 같이 해서 러시아를 막았으면은 네네네. 우리가 그 합방 될 리도 적었고 일본하고 같이 근대화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백성들은 우매하고 왕도 바보 천치 같고 대신들은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 편들었다가 이 나라에 청일전쟁 얻어맞고 러일전쟁 얻어맞고 결국은 을사조약을 다 인정해서 을사조약이 벌어졌다고 일본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영국이 승인해줬고 러시아는 포기했고 미국도 오케이해서 세계 강대국들이 일본 너희가 도선을 하면서 러시아를 막아라 해서 우리가 합병이 된 거지 일본이 나쁜 놈들이라서 우리가 한일 합방이 된 게 아니라고요. 그걸 교과서에서 안 가르치고 일본 놈들이 나빠서 미국은 대한민국 땅은 포기 그게 못해도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사나 우리가 다 된다고 해도 미국이 쉽게는 그러면 이 나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그냥 놔두겠냐고 생각해서 지금 중국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한국과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미국한테는. 근데 한국이 그냥 쉽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소리 방송 같은 데 이런 계속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한국 너희 어머니더머는 너희 위험해. 이재명 너는 대북 송고하면 너는 미국 범죄자야. 민주당 너희 하는 짓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는 헌법재판관들도 그런 걸 보지 않을까 무식하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보는데 걔들이 그걸 모르고 완전 설계는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기회주의자인 놈들은 미국의 메시지를 놓치게 되면 그런들도 지 명예 못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 나라의 하여튼 마지막 보루고 기회고 그다음에 국힘에 있는 국힘놈들은 믿을 놈이 별로 없어요. 이게 일반 우리 자유 국민들이 정말 힘을 뭉쳐가지고 그런 대통령이 5천원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전두환 이후에 처음이에요. 네네네. 이게 그래서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뭉쳐가지고 여론전에서 밀린 헌법재판소가는 그게 그 법리로 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건 여론 재판이에요. 네네네. 국제 여론과 국내 여론 재판이고 이런 재판이지 내용이 기냐 아니냐. 탄핵 사유가 법적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하자는 있지만 그걸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요. 그건 저는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그건 말도 아닌 개소리인데 이 헌재는 이번에도 뭐 이민선인가 그 여자가 재판이었지만은 일반 재판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도 좌파예요. 네. 여론 재판으로 간다. 여론 재판. 네. 그 국민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 광화문 오고 빨갱이 집회 오고 우파 집회가 누가 더 많은가 그다음 미국의 반응이 어떤가를 놓고 걔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여론재판이에요. 그래서 우파들이 우리가 좀 뭉쳐야 된다. 뭉치고 힘을 얻고 합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전부 다 하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순돌한 놈들은 같이 죽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영상 올려달라 하시는 분도 많고 유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뭐 한 번씩 전화 한 번씩 주시고 형님 좀 좋은 정보 저희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1부 여기까지 하고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좋은 시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야 이 형님 대단하신 형님이시네.